최근 급등한 달걀 가격에 이어 라면 가격까지 크게 오르며 외식 물가에 이어 밥상 물가가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2,000원대 안팎의 라면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지난 9일 실시된 2차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하게 오른 라면 값을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정부는 생필품 가격 급등 문제를 안건으로 향후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져 1.9%를 기록했지만 외식, 가공식품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접한 거는 다 올랐다고 보면은 그게 아마 정답일 것 같아요. 돈 5만 원 가져가면 살 게 없죠. 바구니에 뭐 담기는 게 없죠. 특히 가공식품의 물가가 두 달째 4%에 머물며 서민들의 걱정을 안기고 있는데 라면값은 1년 전에 비해 6.2%나 오르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배 넘는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가공식품의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도 50%나 높은 셈입니다. 농심, 삼양, 오뚜기 등 국내 라면 주요 3사는 지난 2022년 하반기에 라면 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또 가격을 인상해 장바구니 물가를 흔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혼란기를 이용해 라면값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17일 농심이 신라면 출고가를 50원 인상했고 이에 다른 업체들도 차례로 라면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업체들은 환율 급등과 원재료 비용 상승을 원인으로 꼽지만 라면의 주요 원재료인 밀가루 가격은 지난해 대비 0.7% 상승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환율과 원재료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도 가격 인하는 없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업계들은 가격 인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환율이 높아졌다 하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하방 경직성이 심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 내려가도 실제 최종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해 라면 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에 전문가들은 가격이 오른 품목을 쫓아다니며 통제하는 두더지 잡기식의 대응에 그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가공식품이 이제 과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실 경쟁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보는 게 올바른 차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새 정부 또한 임기 초반 민생 회복과 물가 안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SBS 심호섭입니다. 대형마트 달걀 30개, 한판 가격은 이젠 8,000원에 육박합니다. 오르는 게 더 눈에 딱 띄더라고요. 매번 봐요. 마트 보면 계란값이 어떤가. 그래서 가장 좀 괜찮을 때 사려고 하는. 지난달 평균 달걀 소비자 가격이 특란 30개짜리 한 판에 7,026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처음 7,000원을 넘어서더니 이후에도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산란계 협회는 정부의 사육 면적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협회의 담합을 의심했습니다. 협회가 고시한 달걀 산지 가격은 지난 2월 개당 146원에서 지난달 190원으로 30% 넘게 올랐는데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이렇게 올린 건 일종의 가격 담합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란계 협회 본부와 경기 충남지회 등 세 곳에 조사관을 보내 전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고시 가격을 따르도록 해 달걀 가격을 견인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자 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폐지하고 달걀 공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산란계 사육 기간을 평균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해 달걀 생산량을 약 4% 늘리고 0%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달걀 가공품 물량도 4,000톤에서 10,000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먹거리 등의 가격 상승률도 여전히 높아 생계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란, 닭고기 등 가격, 수급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농협 자체 할인과 농가에서 조성한 기금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30개, 한 판당 최대 1,000원 인하하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요즘 10,000원으로 밥 한 번 사 먹기 힘들다는 말 이제 듣기에도 지겨우시죠. 저도 이런 이야기는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전체 물가보다 외식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는 이른바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 물가는 16% 올랐지만 이 외식 물가는 이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2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9개 외식 품목 가운데 김밥과 햄버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떡볶이와 짜장면, 라면 등 점심 인기 메뉴 9개 품목도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식비도 24%가 올라 직장인들 부담도 커졌습니다. 외식 물가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식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특히 축산물과 수산물은 20% 이상, 밀가루, 치즈, 설탕 같은 가공식품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주가가 연일 상승해서 코스피 3,000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가 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민생 경제는 또 말이 아니죠. 곳곳에서 아우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물가 안정 대책을 지시하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 최근 경제의 여러 가지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주식시장 얘기부터 좀 알아볼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도 방문을 했던데, 자,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네. 오늘 장중 한때는 2,9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 이 2,900선 돌파한 게 거의 2022년 1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 코스피 50 지수 상위 그 주가 시가총액 상위 50개로만 구성된 거 네. 보니까 올해 한 달간, 최근 한 달간 올해 전 세계 주요 지수 중에 상승률이 최고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출 통계도 좋지 않은데 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결국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따른 정치적 혼란, 이 불확실성의 감축,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네, 그리고 그 기대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네. 우선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있었는데 네. 요걸 좀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직접 방문하고 상법 개정에서 좀 더 개인 주주 친화적인 구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 이것도 아마 호재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정도 더 뽑아보면 어젯밤에 사실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비관세 장벽들에 대한 협상이 조금 진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중국 사이에 이 관세에 대한 긴장이 좀 완화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단순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증시 관련 정책들이 이 주식시장을 좀 더 좀 건강하게 이끌 것이다, 이런 기대도 좀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공약들 가운데 그런데 친기업적이라고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친시장적이다, 친기업적이다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시장이 다 기업으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까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상법 개정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그 전자투표제 같은 걸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를 조금 정부가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친기업적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친시장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화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상승장이 얼마나 더 지속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를 그럼 그게 얼마나 지속될까 뭐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전쟁이 사실 90일간 유예해 놓은 게 8월 초에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풀릴지
7월에 초에 또 저희 90일간 상호 관세 미국이 유예해 놓은 거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풀릴지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총에서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또 얼마나 앞으로 잘 풀릴 수 있을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밸류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의 정책이 얼마나 꾸준하게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갖고 보여질지 이런 것들이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는 좀 걱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물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죠.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아무래도 저희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제가 좀 눌러놨던 것들이 뭐 맥주랄지 라면이랄지 그런 부분 많이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라면값 2,000원, 뭐 이재명 대통령 화법이 가장 극단적인 부분을 콕 찍어서 귀에 쏙 들어오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라면값 2,000원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2,000원짜리 라면이 몇 개 있긴 한데 굉장히 비중은 작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한 6개월 동안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서 이른바 가공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정부의 압력을 좀 덜 받고 올려온 것도 사실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좀 들여다보면 이제 가공식품 업체들이 만드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원료들 다 수입하는 건데 이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터지고 나서 저희 인플레이션 막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또 한동안은 저희 환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낮아갖고 이거 달러 주고 사올 때 좀 비쌌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식품 업체들의 얘기고요. 그랬다가 저희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 6월에 그 당시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밀가루 가격 최근에 내렸는데 왜 라면 가격 안 내리냐 이렇게 얘기해서 몇 개 라면 회사들이 또 가격을 약간 내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회사들의 입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격을 막 눌러왔던 것이 억지로 눌러왔던 걸 좀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라면이라는 게 어떤 품목이냐 하면 사실 서민 경제의 가장 표본이 되는 어떤 그런 품목이다 보니까 라면 가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강력히 통제하잖아요. 강력히 통제하고요. 사실 이제 원가 구조를 좀 보니까 올해 2020년 1월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올해 5월까지 밀가루가 한 38% 가격 올랐고 국수가 한 55% 올랐는데 라면은 상승률이 25%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승률 자체로 보면 이런 다른 비슷한 원료를 쓴 제품들에 비해서 많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옛날의 짜장면처럼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아무래도 정부가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이 물가 잡을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정부로서는 지금 물가 대책으로 내놓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 두더지 잡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두더지를 어떻게 잡냐면 게임하시면 두더지가 튀어 올라올 때마다 올라오는 걸 치어서 내려보내잖아요. 사실 물가를 잡는 건 크게 보면 거시 정책으로 잡는 거고요. 그걸 하는 데가 한국은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돈줄을 좀 죄어서 물가를 잡는 건데 그게 아니면 품목별로 일시적으로 뭐 계절성 이유에 의해서건 뭐 작황이 안 좋아서건 조금 가격이 오르는 품목들은 해외에서 약간 수급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밀가루나 여러 가지들은 저희가 다 이제 해외에서 사다 쓰는 거고 우리나라만 사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콕 집어서 라면 가격 어떻게 하겠다 이러기는 사실 두더지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론적으로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한국은행에서 거시적으로는 금리를 올려서 돈줄을 죄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랬다간 큰일 나니까 이것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원화가 조금 강세가 돼서 수입 물가값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덜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면이나 생필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공식품, 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자주 구매하고 조금 더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추경 얘기할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얘기가 네. 지금 어떤 품목들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거 추경을 해갖고 또 돈이 좀 풀리게 되면 물가가 다시 밀어 올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물가지표라고 하는 거는 라면 가격은 사실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물가지표의 1,000분의 2.4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거시정책이 지금 건드릴 수 있는 부분과 좀 선이 나눠져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물가 안정과 함께 속도감 있는 추경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추경은 얼마나 세울 것 같나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올해 초에 민주당에서 냈던 추경안이 35조였는데 네. 그중에서 지금 한 13조 정도는 썼습니다. 나머지를 써야 된다라는 걸로 보면 20조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고요. 네. 근데 사실 20조를 약간 상회하는 이 추경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여당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역화폐라던가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떤 지급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사실 추경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다가 저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강이나 알루미늄 업인데요. 그렇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관세를 25%에서 또 50% 네. 올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업적으로 중요한데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겪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지원도 아마 나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추경 규모가 20조보다 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경 많이 해서 국민들한테 뭐 지원금 많이 주고 그럼 좋은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전공법은 사실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전공법은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또 특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최근에 2년 혹은 3년 연속 세수가 지금 결손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세수 진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달 원래 연초에 정부가 거들려던 목표에서 어느 정도 걷고 있냐를 보니까 저희 직전 5년보다도 세수 진도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올해도 아마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추경을 할 때는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저희 사실 공짜가 없듯이 지금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 자금 조달 금리 같은 게 좀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좀 힘들어져서 정부는 쓰는데 기업들의 소비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부작용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향후에 워낙 이전 지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 정부 경제팀의 고민이 좀 클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고요.